밴드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33개의 댓글이 달리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오늘은 이 글에 대한 답변을 해볼까 합니다. 이분은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담보를 말하고 계시지만 질병 고도 후유장애 역시 80% 이상인 경우만 지급하므로 결국 같은 담보입니다. 질병 고도 후유장애가 좀 더 발음하기 편하니까 일단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질병 고도 후유장애 담보를 알고 계시나요? 질병 고도 후유장애는 질병 후유장애보다 보험료는 싸지만 보험금은 큽니다. 어떤 설계사분들은 암, 심혈관, 뇌졸중과 같은 3대 질병의 버금가는 만능 진단금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래의 담보인 질병 후유장애는 없어도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만약 이 글에 등장하는 피보험자분이 신장질환으로 인해서 혈액투석을 받고 계시다면 질병 후유장애의 지급률은 75%입니다. 만약 1억 원짜리의 질병 고도 후유장애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나머지 5%의 장애가 더 인정된다면 1억 원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죠. 거의 사망보험금에 육박하는 금액이죠. 자, 어떨까요? 질병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좋아요랑 구독은 눌러주실 거죠? 답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을 할 경우 질병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안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기보다는 댓글 속의 갑론을박을 살펴보면서 왜 안되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자는 장애율의 합산을 묻고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연골이 하나도 없으므로 관절 장애가 된다면 최소 5%의 장애가 되므로 75% 더하기 5%면 80%가 되지 않겠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중복장애라고 하는데 사실 중복장애는 제 고객분들도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교통사고로 30%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았으니 이번 산재사고를 가지고 후유장애 20%를 더 채워서 납입 면제시켜주세요 라는 식으로 말이죠. 장애의 합산에 관한 기본 원칙은 중복장애는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칙은 표준약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빠졌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보험연구원에서 펴낸 2017년 장애분류표 개선에 대한 공청회 자료를 보면 파생장애와 중복장애에 대한 정의가 없다고 이미 지적되었거든요. 하지만 중복장애는 빠지고 파생장애만 규정되었습니다. 중복장애에 대한 내용은 판례나 다른 약관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모 회사의 약관을 인용했는데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 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 모두에 대한 보험금 지급률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은 명확하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앞에서 예를 든 제 고객의 경우는 합산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별개의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밴드의 질문도 어떻게 해결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보험사고로 여기서는 신장질환을 말합니다. 각기 다른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장애, 그러니까 혈액투석 말고 예시하셨던 고혈압, 관절염, 통풍, 고지혈증이 신장질환으로 발생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그 후에는 장애가 되는지도 검토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문자분께서는 신장질환으로 인한 혈액투석과 관절염으로 80%를 청구하고 싶다고 하셨으니 이에 대해서만 검토해보기로 하죠.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안됩니다. 물론 신장질환에서 통풍, 이게 다시 관절염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분께서는 연골이 없어서 걷기 어렵다고 하셨으므로 원래부터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셨던 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혀 다른 보험사고가 됩니다. 하지만 댓글에 많은 분들이 약관에 나와 있는 동일 부위 장애와 파생장애만을 검토하셨습니다. 특히 파생장애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파생장애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시는 경우가 많은 조항이죠. 파생장애에 대한 대법원 판례나 예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신경계 장애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경계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 부위 아래의 말단들은 모조리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약관에서 말하는 하나의 장애가 다른 장애에 통상 파생하는 관계라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목에 있는 신경이 눌리는 경수 척수증이 발생했다면 일단 이 후유장애 지급률을 구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그 아래 말단인 팔과 손가락에서 발생하는 지급률을 모두 더한 다음 먼저 구해놓았던 경수 척수증의 지급률과 비교하여 둘 중 높은 지급률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밴드의 질문에 대한 댓글에도 파생장애를 적용하는 분이 있었는데 통상 파생하는 관계라는 문구를 오해하신 겁니다. 신장질환으로 인한 투석이 반드시 관절염이나 고혈압을 동반하는 통상적으로 파생하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제가 장애의 합산에 관해서 길게 얘기한 것은 생각보다 이로 인한 논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복장애에 관한 원칙을 알고 계시다면 이 기사에서 문제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기사의 내용은 양쪽 무릎에 발생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을 한 경우 이게 각각 지급률 30%로 합해서 60%가 되고 이것으로 납입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을 다룬 기사입니다. 보험사는 이것을 하나의 보험사고가 아니므로 부지급 처리를 했죠. 이에 대한 분쟁은 여기서는 다룰 것이 아니니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납입 면제는 안 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험회사의 광고에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자주 질문을 받고 있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뼈주사, 즉 스테로이드 남용으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이 납입 면제가 가능한지 말이죠. 사실 이게 납입 면제도 쉬운 편이고 거기다 더해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까지 받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손해와 보험연구소, 돈 내는 보험에서 돈 받는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만 연구합니다.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중복장애는 원칙적으로 합산합니다. 단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한 경우만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전이나 후에 발생한 다른 사고의 경우에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보다는 뼈주사로 인한 인공관절의 경우가 더 납입 면제를 받기 쉽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또 네이버 밴드에서는 좀 자주 소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금, 산재 및 근재, 그리고 각종 면부책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 보험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